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강화 자녀와의 행복한 수다로 만나게 될 저는 임순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요,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안겨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실패 경험이라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릿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의 강의에서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 자녀와 행복한 수다를 통해 우리 자녀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의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저는 대구시 교육청 부모교육 강사이면서요,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부모들을 만나면서 함께 고민하고요, 함께 갈등들을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정말 신나게 열정적으로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이렇습니다. 오늘 사춘기 자녀와 행복한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나름 또 우리 자녀 학부모 교육에 대한 역사가 있잖아요, 대구시에. 그래가지고요, 이제 잘 실천해 보니까 요즘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행복해요 라고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어떤 선물 갖고 왔다 그랬죠? 두 가지 단어 선물 가져왔죠. 네, 그 단어를 중심으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우리 부모 자신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 점검의 키워드가 바로 실패 경험이에요. 실패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 실패에 대한 반응은 그러면 어때요? 벌써 인상 막 찌그러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복한 이 표정도 안 나와요. 근데 마음이 이미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우리 부모님 자신의 반응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자녀와 행복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의 만남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요즘 어떨까요? 사춘기 자녀들, 예, 한번 볼까요? 이렇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정도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통계 자료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33.4%나 나왔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한 요인들이 뭘까? 어떠한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니까 학업 문제가 있잖아요. 40.1%예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21.1%로 나왔고요. 가족 간의 갈등도 18.4%나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또는 선후배라든가 또래와의 갈등이 7.9%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1.6%예요. 그래서 이들도 자신의 역할에서 뭐예요?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업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뭐 부모가 없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순간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자녀들도 사춘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이 학생이라는 신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학업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라고 한다면 대하는 표정, 말투,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실패 경험을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맞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먼저 가장 큰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학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학업, 이에 대한 부분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은요, 벌써 눈빛부터 달라지고 표정부터 달라지게 돼요. 거기는 행복한 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북돋워서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용기를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 외부적인 힘 그것보다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야 이제 다가오는 여러 위기와 역경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청소년기부터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길러주고 싶은 거죠. 그에 대한 것이 한 단어로 바로 무엇이냐? 그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런 거죠. 어려운 일, 역경, 위기, 또 많은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것도 열정적으로 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힘, 이것이 바로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릿을 얘기할 때는 마음의 근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릿을 우리는 좀 키워나가게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릿은요, 다른 말로 번안을 해보면 투지, 기계, 용기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릿 안에 또 숨어있는 아주 보석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 그릿은 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섰을 때 강해지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릿을 성장시키는 그 안의 보석들은 또한 실패 경험을 견뎌냈을 때 단단하게 그 그릿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요소를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성장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뭔가를 어려움에 부딪혔을지라도 극복하고 일어나면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일상의 마음으로 평상심을 가지고 쭉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역경이 오고요. 힘든 순간이 와요. 이 힘든 순간은 잘 극복해 나가게 되면 지혜도 생기잖아요. 우리 삶의 지혜가. 그런데 이게 평상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적 동기도 강화되겠죠. 나는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 경험,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 동기는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끈끈한 힘으로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해낼 수 있는 끈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릿 안에는 바로 이 보석 같은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요소를 막 안겨주고 싶죠. 막 부모님도 어떠세요? 자녀에게 막 주고 싶죠? 줄 때 이제 부모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부모들이 나는 내 자녀의 실패를 보고 어떻게 반응해서 돌려주는가, 이걸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있잖아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성공에 꽂혀 있어요. 성공하기만 바래요. 그래서 성공한 삶만 살아가길 바래요.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부모 교육, 부모님들과 어떤 걸 같이 공유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게 되면 성공할 때도 더 시너지 효과를 줄 거고요.
실패나 역경이 올 때는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서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성공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성공 경험은요, 자신들이 성공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헤쳐나가요. 나 그때 그걸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어. 나 그때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잘 되더라. 찾아가요. 그런데 실패일 때는 누군가의 도움과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너 도대체 누구 닮아 그러니? 항상 그렇더라. 지금 세 번째거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아까 우리가 돌려주려고 좀 안겨주고 싶은 그 보석들을 이 아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이 순간 행복이 무너지고요. 대화의 채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로서 내 자녀의 실패를 보고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지금 이 시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패하고 또 실패하라 이러면 저 강사 왜 자꾸 실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널려있는 환경 조건들은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나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의 위기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늘 준비했다가 줄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갈 수 있는 힘, 그걸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정말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란 당신이 쓸 때는 실패라고 해요. 그렇지만 훗날 지나고 나서 나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 그건 나의 큰 경험이었어. 아주 쓴 경험이었어. 아주 아픈 경험이었어.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성공한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로서 실패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그게 곧 부모님의 역할인 겁니다. 자, 실패 경험의 가치를 쭉 볼까요? 너무 많죠. 자신감, 효능감, 확신감, 또요, 실패 경험을 하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배려하게 되고요. 이해심도 많아지고요. 유연해지고요. 대처 능력, 조절 능력, 조정 정신, 용기가 생기고요. 똑똑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본인들이 해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경로를 알아요. 그래서 똑똑해지죠. 그 다음에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도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공 경험에 대한 가치만 생각하지 실패 경험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그러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는 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줘야 합니다. 자, 자녀에게 주는 그러면 우리 실패에 대한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언어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너 그럴 줄 알았지? 넌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언어적인 것도 어떻게 돌려주는 것 같아요. 실패, 애가 막 뭔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벌써 눈빛이 착 이랬잖아요. 네, 이것도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도 대화예요. 비언어적 대화잖아요. 아이들이 느껴요. 막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실패에 대했을 때 우리 태도를 점검하시고 그걸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 이래요. 실패에 대해서요, 내가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경험의 하나야. 이제 그 실패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 경험으로 이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이 의연하게 실패에 대해서 대처한다라면 아이는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이런 거죠. 유연성, 회복 탄력성. 시간이 더 촉박할 때 이 효과는 나타나요. 위기가 촉박할 때. 그런 거죠. 위기에서 극복해야 될 때, 또 경로 변경할 때, 목표 수정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또 나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때 이때의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걸 갖게 돼요? 네, 불안, 회피, 포기 이런 걸 오히려 갖게 돼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부모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는 벌써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볼링장으로 가볼까요?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볼링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끕니다. 자, 볼링장에 갔더니 자, 두 이미지가 있어요. 저 어떤 거예요, 자세가? 저 우리 청소년 자세가 어떤 것 같아요? 벌써 감이 딱 오지 않으세요? 네. 야, 이렇게 보면 이거, 그쵸? 어른들은, 그래, 아빠처럼 저렇게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지. 저렇게 공을 굴려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이미지를 보는 순간요, 이 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저 아이가 저걸 다 넘어뜨리고 싶구나. 그래서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 다 넘어뜨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구나. 지금 저기서는요, 규칙이라든가 볼링의 룰이라든가 볼링의 자세라든가 뭐 이런 게임과 관련된 건 지금 생각이 없어요. 이 아이는 저걸 다 넘어뜨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공이, 볼링공이 어디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 거기 갔더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인에 있는 옆에, 네, 또랑이요, 또랑. 어머님들이 또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어머니, 또랑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벌써 또랑을 다 읽은 거예요. 그 장소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장애물이 또랑에 빠질 수 있는 걸 안 거죠, 아이가.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잘 모든 핀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또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질지라도 기회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피드백해 줄 것인가, 그걸 앞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때 아주 행복한 대화가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볼까요? 이 볼링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져 있습니다. 자,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세를 잡아서 볼링핀을 돌리면은요, 아버지는 어디를 공략하실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은 경험에 의해서, 본인이 대학 시절 또는 젊은 시절에 볼링한 경험에 의해서 이제 뭘 아세요? 킹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원래 볼링 선수처럼 좀 닮아가고 싶은 포즈로 나오죠. 킹핀은 어디를 맞춰야 돼요? 숨어 있죠. 5번 핀이 킹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는 3번, 6번을 공략해서 옆구리를 치겠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는 2번, 4번을 공략해서 5번 핀을 치겠죠. 이렇게 하면 모두 다 넘어뜨릴 수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그 경험을 이제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가장 앞에 있는 걸 맞추면 다 넘어뜨려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7번, 10번 핀이 꼭 남아요. 그럴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 안에서도 아이와 행복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패 경험이 그렇게 나쁘지 아니하다라는 거.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아버지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릇이라고 하는 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나는 힘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데렉 에드몬드 육상 선수죠.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메달을 목표로 갔지만 중간에 부상을 경험하죠. 부상을 경험해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다시 아픈 다리를 잡고 부여잡고 그 순간 경로봉도 목표 수정을 합니다. 그 목표 수정이 뭐냐면 완주하는 겁니다. 금메달이 아니고 완주로 바로 목표 수정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그만큼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딛고 일어서는 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죠. 우리가 부모가 바로 이런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위기는 우리 부모님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가를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혹시 내가 이 언어적으로 자녀의 실패 경험에 반응하는 것들을 이 순간 빨리 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내셨으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예, 그걸 찾아내셔서 이제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비언어적인 것은 바로 태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난, 멸시, 무시, 화내기, 짜증내기, 흘겨보기, 무반응하기 뭐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바꾸셔야 합니다. 아이를 향해서 눈을 돌리셔야 되고요. 방향을 돌리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릿이라고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우리도 두렵잖아요. 어른도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염두에 두시고요. 자녀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행복한 대화를 만들어가면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요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점검했듯이 버려야 할 것들, 언어적으로, 태도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면 바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그것은 곧 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때 내 아이들은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패 경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한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은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틀림없이 되돌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버려야 할 언어와 태도를 버렸을 때 이제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고 사랑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자녀도 곧 사랑으로 우리 부모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 잊지 마세요. 실패 경험 그리고 그릿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주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